양파가 몸에 좋다고요? 혈압 내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오히려 더 빨리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사실은 뉴스에도 안 나올까요? 제약회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양파를 잘못 먹으면 약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기니까요. 당뇨혈압 걱정에 양파즙, 양파물까지 마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어지럽고 속이 쓰리고 혈당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파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몸에 좋다는 양파즙을 마시고 쓰러진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2세 가정의학과 원장으로 수천 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어느 날 80대 환자분 고경환 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 먹고 쓰러졌어요, 선생님. 조사해보니 잘못된 섭취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혈압이 높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심지어는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뇌졸중인가 걱정도 많았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자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파였습니다. 고경환님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생양파 반 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양파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혈압약은 매일 아침 9시에 드셨고 양파는 8시 반쯤 드신다고 했습니다. 양파는 분명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알리신,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과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게 되면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경환님은 양파도 약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드셨지만 두 개가 겹쳐 작용하면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이죠. 심하면 실신은 물론이고 낙상,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양파 섭취는 약 복용 시간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에 양파 섭취도 피하셔야 합니다. 고경환 님도 이후로는 양파는 점심 식사 후, 혈압약은 아침 9시에 따로 복용하시면서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압도 내리며 심지어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양파즙을 마시고 쓰러진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던 63세 이길춘 할머니,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은 노랗게 떠 있었고 배를 계속해서 문지르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양파즙을 하루 3팩씩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랍니다. 양파즙이 혈액순환에 좋고 혈압도 내리고 심지어 당뇨에도 효과 있다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공복에 한 팩, 점심 전에 또 한 팩, 자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한 팩, 하루 3팩, 30일이면 무려 90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심지어 구역질까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설사, 복통, 심한 피로감까지 겹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모두 경계 수준을 넘고 있었죠. 또한 위 내시경 소견에서는 위 점막이 손상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추적해 보니 결국 그 핵심에는 양파즙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파는 좋은 식품입니다. 혈압 조절,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즙은 고농축 추출물입니다.
즙 한 팩에는 생양파 12개 분량의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길춘 할머니는 매일 양파 36개 분량을 드신 셈이죠. 그것도 공복에 하루 3번.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어 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위산 과다를 유발하고 공복 섭취 시 점막을 자극해 위염,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길춘 할머니는 고혈압 약과 함께 위 보호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 약물과 양파즙이 간에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약효는 불안정해지고 몸은 점점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변해갔던 것이죠. 저는 이 할머니께 섭취를 즉시 중단하게 하고 간 보호제를 처방하면서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일주일 뒤 복통은 줄었고 간 수치도 차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양파즙처럼 농축된 건강식품은 섭취량, 시간,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1팩도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 또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을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 여러분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양파 그냥 드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섭취 시간, 조리법, 양까지 딱 맞아야 효과를 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양파를 섭취하고 어떤 효과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약만 먹는다고 혈압이 안정될까요? 실제로는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컨디션에 따라 현기증, 두통까지 반복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제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혈압이 160까지 치솟으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했고 하루에 한 알씩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안정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숨이 차고 어지러워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오전에는 혈압이 120으로 안정되어 보이지만 오후에는 다시 150까지 올라가고 어쩔 땐 100 아래로 떨어져 어지러워 주저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는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꾼다고 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은 위장을 자극했고 어떤 약은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약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무겁고 숨이 막힌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쯤 되니 혈압 수치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혈압 증상이 연이어 나타나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셨는데 약은 여전히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다 실신하셨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모셔갔고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약 복용 자체가 공포로 바뀌었고 정말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 스스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약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약을 복용한 뒤에는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라지만 집에 돌아가면 늘 불안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꼭 먹어야 한다는 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정작 몸은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생활 습관이나 식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수치는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고 그 수치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식사 내용, 운동량, 수면 패턴, 스트레스 정도, 섭취하는 수분량까지 모두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는 이유를 약에서만 찾으려 했던 모든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고 문제의 본질은 약 이외의 요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단을 포함한 생활 습관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식단 구성, 간식 습관, 수분 섭취량, 걷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양파였습니다.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했던 양파가 혈압 조절에 큰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양파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 하나가 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를 아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분이 양파를 꾸준히 먹고 혈압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약도 줄이게 되었다고 하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생양파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익힌 양파로 조리했고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만 드시게 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 반 개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조리법 없이 그냥 삶거나 찌기만 했고 소금이나 양념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혈압약을 드셔도 수축기 혈압이 14만 154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했는데 양파 섭취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혈압이 130 이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정기검진 결과였습니다. 검진 결과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운동량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뀐 건 양파 섭취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고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치료법과 식습관의 영향을 관찰해왔고 그중 양파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효과를 보인 환자를 직접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례 이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양파 섭취를 권해 보았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양파를 익혀서 특정 시간대에 맞춰 섭취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생양파가 아니라 익힌 양파로 주로 저녁 식사 후에 부담 없이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혈압 수치의 안정은 물론이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간격을 넓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약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는 드물었지만 전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무조건적인 양파 섭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먹는 양을 넘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거나 생양파로 과도하게 먹게 되면 속쓰림, 위장장애, 저혈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과하게 나타나 저혈압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파를 건강을 위한 식재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섭취량과 시간, 조리법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양파의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양파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흔히 접하는 노란 양파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껍질에 가까운 부분에 유효 성분이 몰려 있기 때문에 껍질을 너무 깊게 벗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에 익힌 양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섭취할 경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저혈압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공복에 생양파를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는 되도록 저녁 식사 후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조리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파를 튀기거나 강한 불에 조리할 경우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찌거나 볶는 형태가 좋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지만 무작정 먹는다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양, 시간대, 조리법을 지켜야만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66세 김옥분 할머니는 수년간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어온 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은 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약을 먹고도 오르내리는 혈압 때문에 어지럼증과 두통, 피로감이 자주 동반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약을 성실하게 복용했음에도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 다녔습니다. 약의 종류를 바꾸고 용량을 조절해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약은 속쓰림이나 식욕 저하를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 조절뿐 아니라 체력 저하와 정신적인 불안감까지 겹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김옥분 할머니는 가족의 권유로 식습관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식품이 바로 양파였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과 지인의 사례를 통해 양파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양파를 많이 먹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섭취법을 계획하였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하루에 양파 반 개 분량을 익힌 상태로 섭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리 방법은 단순하게 쪄내거나 가볍게 볶는 방식으로 하였고 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양파는 아침이나 공복이 아닌 저녁 식사 후에 일정하게 섭취하였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양파 섭취 외에 자극적인 음식도 함께 줄였습니다. 이러한 섭취 방식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김옥분 할머니의 혈압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혈압이 아침마다 150을 넘기곤 했으나 섭취 10일째부터는 135 전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 혈압의 변동폭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어지럼증과 피로감도 함께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일정 기간 후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간격을 조정해도 좋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김옥분 할머니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으며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옥분 할머니가 주목한 점은 단순히 양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시간, 양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생양파를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리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반면 익힌 양파를 식후에 적정량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이고 완만한 혈압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약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혈압 문제에 대해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양파를 섭취하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있고 혈압은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잡하거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몸에 맞는 방식으로 일상 속 음식을 조절하는 실천력입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